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6페이지 제2장 기초사항 재정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상권과 중권에서 학습하신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울 겸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격국용신론, 격용이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사주팔자는 진가가 혼잡되고요. 오행은 유통과 변화를 하며 왕상휴수합니다. 격국은 그 중에서 어떻게 영도자를 찾는가 하는 것인데, 이 영도자가 격신이에요. 영도자. 다시 격신이 의탁할 필요에 의해 취하는 것이 용신입니다. 용신은 일주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일간 중심의 어떤 사주팔자와 격국 중심의 사주팔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간 중심의 사주팔자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비유를 하면 자연 속성의 인간이죠. 격국은 사회적 속성이겠죠. 격국을 찾는 이유는 나의 자연인으로서 나 말고 사회인으로서 나의 어떤 환경이나 앞으로의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네요. 격신은 또 다른 나의 사회적 시각에서의 평가. 따라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이해할 때는 항상 일간 기준과 격신 기준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같이 보아줘야 합니다. 격신은 명의 추유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사장, 오너 겸 대표이사겠죠. 용신은 격신을 수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인, CEO 이런 것들이죠. 용신은 신강약 이런 용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보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한 용신입니다. 격을 정함에 가장 꺼리는 것은 음양 혼잡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격국의 중심 글자, 지도자를 고르는데 지도자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이 격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목 중에 간목이 격신이면 을목은 가신이 되겠죠. 그래서 격국론에서는 나의 격신의 이성인 어떤 글자가 가장 눈에 거슬리는 글자죠. 틈만 나면 내 대신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음양 혼잡이 가장 꺼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준 글자를 청용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격신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용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청용신이 없으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같이 왕하고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목이 주도자긴 한데 간목을 따라가야 될지 을목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뭐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충극설 혹은 합걸 만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꺼리는 거죠. 그런데 구응이 없으면 격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도 구응하는 신이 용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평진에서 말하는 일단 격국용신이 있고요. 격국용신. 이게 원령에서 구하는 용신. 따지고 보면 격국용신, 원령용신은 사주팔자의 제일 왕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격국용신의 그 효용에 의해서 소용에 의해서 쓰이는 거. 역용을 하는 경우는 뭐 어떤 걸, 그다음에 순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거, 그것이 상신이죠. 이것은 격국용신을 호위하는 용신은 아닙니다. 격국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그 쓰임에 따라 정하는 글자. 그런데 이 격국용신이나 상신이 상해를 입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구응의 글자가 있죠. 구응. 이 글자를 우리는 자편지에서는 희신이라고 보면 희신이라고 하죠. 그 희신이 여기서 지금 구응하는 글자. 전격 중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거꾸로 격을 용으로 용을 격으로 하거나 혹은 격이 모두 오류인 경우죠. 어디 뭐 전통 격국론이나 주보 격국론이나 모두 다 정격 격을 정하고요. 용신을 취하는 거에 70% 이상이 사주팔자에 사주팔자 읽어내는 부분의 70% 이상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의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신, 갑오, 병신, 기묘, 갑기, 합이 있습니다. 갑기, 합. 각자 합류하고 있겠죠. 그래서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이 용신은 병화를 무토로부터 보호해주고 병화의 약한 어떤 역량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호위용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위. 기토는 병화의 가신이 정화겠죠. 이것이 가장 꺼리는 글자인데 기토로서 그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용신이죠. 이 군신명리에서는 주법의 주신을 군, 신하를 우리가 보신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격의 분류, 우리가 주보법이나 군신명리에서 격국을 우리가 십신에 따라서 총 10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견격, 겁재격 이런 것은 전통 격국으로 쓰지 않는 거지만 주보법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견격, 겁재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정확한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명칭은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종격은 6개가 있는데 정관, 칠살,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이렇게 종하는 글자에 따라서 종격이 6개가 됩니다. 요즘 어떤 일부 트렌드 중에 종왕격, 종강격 이런 것들 종세격 이렇게도 막 이름을 어지럽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칭상의 문제이지 다 이렇게 6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성이나 비급 이런 것들이 왕한 것은 엄격한 왜 종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전통 격국에서는 곡직격, 염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기격은 5개죠. 천간, 오, 합에 의해서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간 경이 을을 만나서 금으로 변한다고 하면 경금의 일간의 비견, 경금일간, 그렇죠. 을, 경, 화, 금이라고 하죠. 경금은 그대로 경으로, 을목은 신금으로.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변한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갑기, 화토, 갑은 무토로, 기는 그대로 기토로, 이런 식으로. 지지 암공암의 및 암공암의 구조 및 그 작용 변화. 우리가 누차, 암공, 암의 뭐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암회는 어떤 불러오는 글자와 기존에 있는 글자가 삼합국, 주로 반합국이죠. 반합국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인과 유를 바꿔 유인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죠. 자, 사해신인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에 좌우묘유 사정지, 이건 사생지 정지죠. 사고지죠. 거기에 이렇게 축, 미, 진, 술 이것들 암공해서 사축, 금국, 해미, 목국, 신신, 수국, 인술, 화국. 그래서 암해한다는 거죠. 여기 전, 자전 할 때 자전은 자에 하나 나간 거 전, 축이죠. 오전 하면 하나 나간 거 미. 이 전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축을 불러와서 사축이 금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경신금이죠. 경신금이 삼합국 하는 거죠. 그래서 암회를 이룬다고 하려면 신금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혼잡한 걸 제거해야 암회가 성립된다. 암중으로 어떤 그 글자를 삼합하는 글자를 불러와서 회국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암회죠. 그래서 이것은 성국하는 오행 글자의 역량은 겉으로는 허하게 보이지만 실질은 증강하는 것이죠. 길신을 암해하면 길이 배가 되고 이를 길신암장, 반대로 흉신을 암해하면 흉기를 암장한 것이 됐죠. 혼잡인 경우 혼잡은 제거하면 암이로서 국을 이룰 수 있죠. 묘신간에 진토를 암해하여 신진, 수국, 임계수가 있는데 천간에 계수혹은 타지지에 자수가 있는 경우 지지, 자수는 묘목이 제거 가능하지만 천간의 계수는 기토 혹은 을이 있어야 혼잡 제거가 가능하며 이때 이렇게 기토를 계수를 제거할 수 있으면 진토가 암해한 것이 성공한다. 암의 사례를 볼까요? 아까 사와 자가 있으면 축을 불러오고 사축 금국이 이루어지는데 경신금이죠. 그래서 이때는 신금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지지에서는 자수가 신금을 제거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국을 이루는 경우, 그러니까 사축의 경신금을 이루는 경우, 이때는 이 국의 기운은 국기라고 할 수 있죠. 국기는 천지간을 위양합니다. 천지간.
그래서 지지에 있는 신금은 지지자수가 제거 가능하지만 천간에 떠돌아다니는 신금을 제거할 수 있어야 암회가 성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밑에도. 불가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불가한 경우. 원국에서 혼잡하거나 제거를 못하는 것이 혼잡한데 암회를 이룬 두 개의 지가 형충을 만나거나 행운에서 전실되면 암회로 국을 이룰 수 없다. 자, 자사, 축 이렇게 해서 지금 금국을 이루고 있는데 유금이 왔습니다. 유금이. 그러면 이때는 사유축 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는 합구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암중으로 합구가 되는 거죠. 이미 축이 불러와서 유금이 오면 사유축 삼합을 하고, 이것은 뭐 좀 더 고급, 좀 수준 높은 걸로 가면 실자화, 일종의 전실 같은 실자화 되는데, 그래서 자수를 합하면 자수를 합거해 버려서 유신금을 설진하에 불가. 합류한다고 해도 불가하죠. 천간에서 지금 말하는 천간에서 이 사유축이 오면 천간 지지에 경신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천간의 신금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천간에서 뭔가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원국에서 혼잡하거나 암유를 두 개의 지지가 형충을 만나거나 행운에서 전실되면,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수는 이미 먼저 축을 불러와서 축의 피극, 그래서 합류한다고 해도 사유축으로 뭉치면 천간으로 가서는 신금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신금에 천간에 개수가 떠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국의 생을 받아서 축토가 오면 자축합으로 합거되는 거죠. 이건 지지에서조차 이것은 자수가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여기는 천간에서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충을 하는 경우고, 형, 혼자 좀 이치는 같습니다. 암공이 있는데, 암공, 그건 끼인 자를 찾는 거죠. 격국의 고절을 논하는 용도, 암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간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양 글자 간에 끼어있는 오행이 마침 격신, 용신 혹은 기신의 생, 왕, 록, 왕, 고인 경우, 통상 생록고만 보는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간목을 본다면, 간목이,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 일간 이렇게 있다면, 년,
시인데요. 이게 월이죠. 여기에서 시. 이게 좌지죠. 좌지. 월지가요. 여기 낀 거죠. 이게 만약에 자수라고 하면 자수의 오른쪽에 진이 있으면 진 있으면 자진간에 뭘 끼인 글자를 찾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협자를 찾는 거죠. 공자를 찾는 거. 아까는 회국하는 글자를 찾는 거였죠. 회국하는 글자. 암공이 어떤 경우에 불가한지. 격용 혹은 기신이 원국의 혼잡 혹은 형충이 있으면 공이 불가. 토끼리는 충이 있어도 암공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토가 왕해지는 거니까요. 토충이면 토가 왕해지는 거. 아직까지는 일치된 견해는 없고요. 토 간에 충을 해도 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년이 술이고 월이 진이면 진술충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어떤 끼어있는 글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견해인데 이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요. 다만 이 양쪽에서는 어떤 공하는 글자를 찾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년, 월, 일, 시. 예를 들어서 일과 월이 충을 한다면 이 양쪽에서 년과 월간, 일과 시간에 이쪽에서도 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 같은 경우는 이게 토라면 이쪽에서는 충을 찾을 수 있어요. 공하는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공하는 글자를 찾는 건 토여도 안 되고요. 행운의 지지가 원국과 방국을 이루면 혼잡하게 되므로 당해오는 공이 깨진다. 우리가 여기서 전실이라고 한 예, 고서에 보면 전실은 흉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공하는 글자 뭐 이런 글자가 실자로 오면 운에서 전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글자가 안 보이기는 암중으로 공하고 있다가 실자가 되면 흉할까요? 이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허신으로 있는 거, 허신, 실신. 허신으로 있는 것보다는 실신으로 있는 게 기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신으로 오는 게 더 좋겠죠. 채용과 격용의 관계. 채는 일간, 비견, 정편이고 용은 채 위의 식상체 관살이죠. 세운용신과 채용의
우리가 체용, 격용이 있는데요. 체의 영역에 속하는 거, 용의 영역에 속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일간이면 격국이 영이고요. 격이면 아까 말한 보, 이런 것들이 용이겠죠. 이런 체의 일간의 어떤 소용에 의한 글자, 체용신이라고 하면 격의 소용에 의한 글자는 격용신이 되겠죠. 일간이 체라면 격이 용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냐면 체용신인데 격구용신이 아닌 때도 있고요. 체용신인데 격용에서는 기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후용신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간 기준 조후죠. 일간 기준. 이것은 체죠. 그래서 체에 속한데 격용에서는 꺼리는 글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법에서는 이렇습니다. 뭐 격국론에서는 조후용신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후는 어떤 전체적인 사주팔자의 어떤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많이 주고 성패, 이루고 못 이루는 데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체와 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팔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격국용신과 격국에서의 용신, 희신, 구용신 이런 것들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는데 어떤 일간이 약하다거나 감당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좋은 팔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겁니다. 기후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졌는데 주보법에서 아니면 격국용신에서 그 정관격이 성격됐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좋은 팔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간지지의 행극제와 회합형충. 간지의 작용관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주로. 간지 간의 상호간의 연결이 있어야 간과 지는 서로 작용합니다. 특히 운을 볼 때는 원국에서는 동주작용으로 연결을 보고 대운윤회에서는 동주에서 작용 역량 발휘 여부를 본다. 이런 팔자가 있습니다. 개해, 을축, 정미, 을사. 주보를 취해보면 당연히 을목이 격신이고 개수가 영신, 그 다음에 간목이 가신이기 때문에 경금과 무토를 써야 되겠죠.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여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간지의 생극제와 회합형충 관계입니다. 천간의 어떤 생극을 보면 개수가 을목을 생하고 있고 을목은 개수를 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움직임을 유발하게 되는데 개수는 을목을 생해서 힘이 빠지죠. 그래서 역량이 줄어들고요. 을목은 개수의 생으로 힘이 증가되겠죠. 이게 간지의 지금 생극, 생이나 설, 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천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천간. 지지는 충미충이 다 있습니다. 충미충으로
계고가 되는데요. 계고 충출된 기토는 천간의리의 극을 만나고 정화는 계수의 극을 만나고 충출된 기토의 설을 만나니 정화는 을목을 설하지 못하여 기토를 보호하는 공이 없으며 경금이 출고 간목을 극 미에서 출고한 간목을 극하고 해중 간목은 해수 임수 때문에 극하지 못하죠. 계수는 출고하는데 천간에 투간에 있고 을을 생하고 출고한 간목은 경금의 극지를 만난다. 이런 그 어떤 충미충으로 인한 그 발생하는 그런 사상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지지에 해미 목국과 사축 해국이 있죠. 금국이 있죠. 해미는 갑을 만약 을목이 투출하지 않으면 해미는 원칙적으로 간목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미주의 을목이 시장관에 있기 때문에 갑을목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에서 두차 말씀드렸다시피 진토, 그 다음에 미토, 술토, 축토 원래 임수인데 계수도 같이 봐야 된다니.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와서 신진수국을 하면 임수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계수도 해야 한다. 이것은 간목, 을목이죠. 이것은 해미, 목구일 때는 갑을. 이것은 병정화, 인술 회국할 때도 병정이 회출한다. 축은 경신이죠. 그래서 사축할 때도 경신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간지지의 생극, 재화, 회합, 형충은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는 경금을 생각하고 있죠. 위치상 뒤에 있으니까 경금은 기토를 설하고 있죠. 음양이 긴첩하면 이성간에도 생극설에 작용을 한다. 그런데 기토가 경금을 생하면서 기토는 힘이 빠지고요. 신금은 기토의 생을 받아서 증력합니다. 지지의 유신금도 사유금고 연결되죠. 지지의 사화와 이렇게 연결되죠. 천간 기토의 생을 받습니다. 갑기합이 있네요. 갑기합. 빠져있습니다. 참 여기 있네요. 갑기합. 갑기상합. 갑기상합으로 간목은 너무 쇠약하니까 제거되고요. 을목은 비록 앉은 자리에 사화에 생이 있어서 강할 것 같지만 유금국이 되는 바람에 생이 설로 바뀌죠. 그래서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류합니다. 따라서 합류한 이상 다른 글자의 극설에 의해서 손상을 입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지는 이렇게 사유, 그 다음에 또 사신합 이렇게 있네요. 사유 금국은 경신을 회하는 경신 두 개 다요. 당연히 경신이죠. 경은 간목을 극하고 신은 기토를 설하고 이 명주한테 직접 어떤 힘의 역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갑기합으로 원국에 기토가 합류되어서 극설하에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도 귀신이 합류돼서
지금 영양이 기토의 영양을 해치는 것은 무토죠. 하신합이 함유되면 무토가 영양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토도 영양이 약화되죠. 사신합이 있습니다. 사신, 상합은 양자 모두 함유되는 거죠. 신은 사가 극합하고, 그러니까 함유되니, 원래 극합은 함유되는 거죠. 사는 육합이 삼합을 해소해서 함유 또는 신중의 임수가 병화를 극하니까 함유되는 거죠. 함유된 병이 경금을 극하고, 그래서 사신합으로 함유된 경금은 간목을 극하고, 그런데 상합하는 지지가 모두 함유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사와 사, 병, 신의 경이죠. 모두 합류하면 이 두 글자 간에 서로 극했기 때문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 다시 둘이 서로 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즉 사병과 신경은 상극으로 작용에 불과하고요. 천간에 투관한 경이나 갑 또는 보이지 않는 허신에 작용하는 뿐입니다. 일주를 합하는 것은 화하지 않으면 일주가 좋아할 뿐입니다. 일주가 좋아하는 관계이죠. 이성 간에도 천간에 이성이 같이 있으면 같이 생한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간지의 생극, 형충회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서로 분류해서 각각의 작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원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는 방법을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십신의 함축적인 의미와 유추, 십신을 인간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물보다는 어떤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 어떤 일이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성격이나 심성, 행위. 심성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니까 심성 행위는 전혀 다른 평면이 아니고 같은 평면으로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익혀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오일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개미년이죠. 개묘년. 그리고 제가 격신이 정화라면, 자, 개수가 왔다. 그러면 개수는 십신으로는 상관이죠. 정화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격신은 기신이 되겠죠. 상관 기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상관 기신이,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는 뭐고, 사상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행위는 어떤 거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녀랄지 아니면 후배랄지 인간관계가 되고요. 사상은
상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상은 뭔가 트러블을 만드는 거.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재원, 재물의 원천이 좋지 않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귀신이기 때문에. 심성 행위는 그럼 아까 방종, 절제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면 말로써 어떤 사람을 원한을 사거나 말로써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설 시비를 이야기하죠. 관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상관이면 이렇게 되고요. 격신의 칠살이죠. 이것이 개가 상관 올 때는 이렇게 오는데 이제 격신의 칠살로 가니까 또 사람은 뒤통수 때리는 사람, 뭐 스트레스, 사상은 스트레스, 어떤 조급, 이게 심성행위의 조급함, 뭐 과격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욱하는 거, 스트레스 받거나, 뭐 어떤 진짜로 뭐 치고받고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다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 기준, 격신 기준. 이렇게 하면 총 한 글자가 와도 6가지 정도는 크게 나누어서 어떤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비견, 겁재, 인간관계, 기본적으로는 형제간이고 이성 형제이고 거래처, 무슨 고객 이런 것이 되겠죠. 긍정적이라면 뭐 단골 고객이 되고 나하고 잘 맞는 어떤 거래처가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것들 읽어서 익히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 그 도연역학동의 제 그 여기에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표로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찾아보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감정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명 그러면 일간 격 이렇게 나누고 필요한 것들 쓰는 거죠. 이게 대운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대운도.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예전에 있는데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까지 쭉 갑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99페이지에. 이게 한 번에 한자변을 하다 보니까 속임수, 임수가 아니고 그냥 한글로 속임수입니다. 육친 성궁 개론. 육친 궁의를 보는 법. 궁은 우리가 어떤 품질이죠. 품질, 자질. 성은 인연, 정분 뭐 이런 거죠. 반대로 얘기하는 어떤 책도 있는데 궁은 품질이고요. 성은 인연, 정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형제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서자평 선생은
형제궁은 궁이 없다. 성으로만 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처궁의 희기로서 처의 품질을 우열을 본다. 단순히 희시냐 기시냐만 보면 안 되고요. 기신이면 그것을 제어하는 글자를 가까이서 구비하고 있는가. 희신이면 손상당하고 있으면 호위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서 품질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일지가 사화인데 이게 희신이라고 해서 처의 품질이 좋다. 그러면 안 되고요. 시의 해수가 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화에 충을 맞고 있죠. 아니, 사화가 충을 맞고 있죠. 이러면 자질이 안 좋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충으로부터 사화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금이 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육합이 보호해 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품질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자한테는 편제와 정제의 육친이 모두 배당되기 때문에 부친, 그다음에 혼잡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로 육친을 둘 다 보면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건 남명의 재성 혼잡은 당연한 거고 편제, 부친, 정제, 지금 원래 책에는 뭔가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강의가 상중하 다 끝나고 나면 수정판을 한번 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책을 사신 분들도 큰 문제가 없이 수정판 내고 정오표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뭐 고칠 때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여 용하니까 혼잡한다 하면 극하는 것을 우선 취해서 하라 이런 거죠.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어떤 여자에서 대체 육친성을 찾았는데 남편성을 찾을 때 그것도 파괴당하면 여기 보면 관살이 혼잡하면 관살을 극하는 식상이 남편성입니다. 근데 식상이 파괴되고 그러면 그때는 인성을 보아도 되죠. 인성으로 화살할 수 있죠. 화설. 그런데 그 인성도 없으면 그리고 인성이 이때는 귀신이니까 없는 게 좋은데 다만 남편성 월성이 귀신이고 대성 관파가 됐니? 이런 때 귀신이 귀신로 제어하는 거죠. 이런 때 관살 혼자이면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제거하는 게 식상이나 이것은 극거고 인성 이것은 설이죠. 이걸 쓰면 이건 귀신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손상되고 무기력해졌으면 이거로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배우자를 두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첩의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궁에서 혼잡하여
동격은 원국에 인비가 없는 경우, 가종은 종은 하되 인비가 희용인 경우. 주보를 취해놓고 보니까 인비가 있어도 종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태극점, 임수, 정제, 기신. 근데 무토도 기신, 간목도 기신. 최종적으로 병화가 재화가 가능해야 확정할 수 있다. 철을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는 극하였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죠. 설명드린 내용들 다 궁은 성은 친밀도를 보는 것, 궁인은 품질을 보는 것, 이런 것들. 설명에 추가로 설명할 건 없고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것들. 여명의 남편, 배우자, 이것도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태극점이 관살인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고신, 술 중에 을목이 고로 있는데 그걸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을목 정관을 봐도 똑같습니다. 자, 을목을 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정관이 기신이죠. 그러면 신금을 써야 되죠. 신금을 쓰는데 경금이 혼잡하고 있고 개수가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의 혼잡은 병화로 제거하고 개수의 설은 기토로 극합니다. 그런데 병화를 쓰는데 무토가 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토를 쓰는데 무토가 혼잡하고, 결국은 무토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무토를 제거할 간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신 경금으로 일단 설해서 무토를 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병화로 그것을 경금을 제거해야 되겠죠. 신유술 이렇게 있고 축술형이 있습니다. 병화가 병신합을 하고 있고요. 병화가 경금을 병신합 신유술 하고 있는데, 병화가 경금을 원활하게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다면 술은 이미 축술형으로 병화가 사라져 버렸고요. 신유술로 삼합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고, 천간에 병신합, 병화가 비록 합류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금을 제거하기가 좀 곤란하죠. 여기 지금 관살 을목을 베는 경우, 지금 여기도 고신을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건 보는 거고요. 지금 다시 보면 술 중에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보는 경우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투간자를 우선 취용한다.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부성은 경금인데 경금이 기신이죠. 그러면 경금을 다루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를 쓰려고 하는데 정화가 혼잡하고 무토가 설하고 있죠. 정화가 혼잡하는 것은 기토를 쓰고요. 또 기토에 무토가 혼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토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경금은 앞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간목은 인오화국을 인오화국. 그래서 무토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인중에 병화와 같이 있습니다. 무토와 병화, 간목이. 그래서 병화 때문에 무토를 또 원활히 제거하기가 힘들죠. 경금으로 무토를 설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사중에 또 같이 있어서 어쨌든 이 성을 확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연분 이런 것들이 좀 짧다. 해운에 이혼한 것은 해수가 간목, 인갑을 대동,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데 무토로서 그걸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간목으로서 그걸 화설해야 되죠. 그런데 사화를 충하고요. 그래서 충거되니까 이혼한다. 재혼한 것은 지지 인호수를 화곡하고 병화 혼잡인데 천간의 병화 두 가지 경금을 제거하기 때문에 같은 운에 같은 이혼과 재혼은 윤회를 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되고, 식상이 희신, 그 다음에 식상이 혼잡하고 기신, 혼잡하거나 기신. 혼잡하는 경우도 기신인 경우와 똑같이 추구하면 됩니다. 희신인데 없는 경우, 희신인데 손상을 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들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기신인데 없으면 극하는 인수가 자녀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생하는 비겁이 무조건 기준은 아니다. 그 다음 대운을 보는 법, 이것도 대운과 인연을 보는 법,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보면 유용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초보적인 방법인데요. 간지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 우선이고요. 간지 그 자체로 동주작용, 또 형충해합 등을 경과해서 서로 연결되면 작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대운윤연의 논의 중심점이 뭐냐? 무조건 재관을 위주로 봐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천간을 보고 그것을 중심점으로 확장해 나가죠. 천간이 어떤 글자가 오면 그것이 그 자체 십신이 뭐고 그것이 원국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봐서 그 영향을 받는 글자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운 천간이 정관이면 쉽게 그냥 간단히는 직장이나 시험, 승진, 선거 등을 논할 수 있고, 이것이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 재물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거, 재운까지도.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신의 경인, 임술, 정미가 있습니다. 격신은 간목, 햄이 목국이고 인술, 화국. 간목, 임수, 정화입니다. 대운 계사가 왔습니다. 계사는 겁재죠. 그리고 격신으로 하면 정의입니다. 그런데 걔는 일단은 원국에서 정화를 끄는 거니까 기신이죠. 근데 을목이 없고, 그러니까 을목을 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혼잡하게는 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죠. 정화를
극한다고 해도요.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운지 사화가 원고에 충하는 것. 재성 겁재니까요. 겁재니까 어떤 재성적인 측면, 재성 여기에 참 겁재와 편재입니다. 개사. 근데 격신을 하면 정인식신이죠. 논해야 될 그 어떤 중심점은 겁재와 인성. 지금 정제를 극하는 거예요. 정제. 이것은 재물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죠. 비견. 이것도 똑같이 어떤 재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일단은 재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의는 뭐 명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 읽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형충이 교차하는 경우 가장 먼저 손상이 없는 글자를 찾으라. 축술미, 신금이 지금 손상이 없죠. 근데 이게 격신로 가능한가? 병화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격신로는 못 가능하고 청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경금이 무토가 기신인 경우죠. 그러면 기토를 쓰고 정화를 쓰는 것이죠. 사운입니다. 사운. 그 다음 특별히 설명을 추가할 건 없고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유년의 간지 상하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얼른 설명하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론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6월법으로 좀 세밀하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부터 여기는 쭉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기초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접근하느냐. 일단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주보를 취한 다음에 운을 분석할 때는 간지를 보고 십신로 보고 설명을 하자. 유년을 볼 때도 마찬가지. 대운까지 같이 가미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 생각에 급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눈에 익은 것들이라서 잘 읽어보시면 오히려 상권이나 중권보다 더 쉬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